예,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건 간첩입니다. 이건 그 할아버지의 영상이 맞습니다. 46년도에 이미 북한에 그 포섭된 간첩이라고 할아버지 영상이 계속 그 전준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1비서인 김경재가 북한을 이제 가니까 김대중하고 이제 같은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안 보여줘야 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야. 그게 연변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연변은 그 쇼하는 것이고 실제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예요. 김경재 총재님한테 보여줘서 우리가 핵무기를 90% 완성을 했는데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그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광주 사태 열사능 묘지 그것도 이제 김경재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김경재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거 위에 띄웠어요. 이거 보세요. 요즘은 이거 북한이 없앴다 그래요. 이걸 또 없앴다 그랬는데 이걸 김경재 총재한테 보여주면서 광주 사태를 사실은 우리가 했는데 북한이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줘서 돌아온 뒤에 이 김경재 그 총재는요, 이게 이념적으로 우파입니다. 그분은 좌파에 조금도 좌파로 섞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 속한 분인데 그래서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저 대통령님, 이제 문재인 이 김대중이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님 내가 가서 지금 보지 못할 걸 봤습니다. 핵무기 공장을 봤는데 거의 뭐 완성이 다 됐고 조금만 지원 더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자네는 국회로 가. 내가 김경재 총재한테 들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이 뭐 100% 정확한 단어까지는 다 맞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경재 총재님하고 그 강화문 운동도 같이 이제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회로 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었냐? 박지원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박지원은 그 후로부터 뭐 승승장구했죠. 그 후로부터 나중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장까지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김경재 자리가 박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김경재 총재는 이제 결국은 버림당했다 하니까 결국은 김경재, 환화갑, 그 다음에 한강옥, 그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그 4인방 아닙니까? 김옥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말이야 하수인처럼 부려먹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황강옥 그분들이 그 비서실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전라도 우파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김대중을 내가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대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영상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에 이런 보고를 받고도 김경재 총재한테 이것을 받고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하니 이게 김경재 총재한테 보고받은 후에 북한에 갔다 와서 한 말이거든요.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차. 김경재 총재는 뭐라고 보고했냐? 절대로 북한한테 현찰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찰을 주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생존에 문제가 없을 만큼만 조금씩 돈을 줘야지 이 주면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이래서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간첩입니다. 좌파 대통령들은요 다 간첩인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 노무현만 조금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고, 자 이러한 공작으로 인해서 그때의 그 김경재 총재한테 북한에 있는 그 간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홍동 목사님, 그때 김경재 총재,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인데 그때 북한이 1000만 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0만 표를. 1,000만 표 같으면 지금 현재 야권에 뭐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수준이죠. 끝나는 거죠. 예.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는데 김경재 총재한테 하는 말이 예. 김대중 대통령이 끝난 후에 예. 저 총재님이 대통령을 이어받으라. 우리가 예.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김경재 총재한테 유혹을 했어요. 예. 그 홍덕 목사님 같으면 안 넘어갈까? 북한에? 뭐 사실상 그 말 들어보면은 예. 우리나라의 야권 지도자 선출 과정에 또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도 북한이 그 말 그대로 받으면은 거의 전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또 그 여전히 그렇게 유효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죠. 예. 네. 황교안 장군님. 그래서 하도 소문도 많고 하니까 이 중앙선관위를 북한이 해킹을 가지고 주장한다 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7번 시험을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버에 대하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했더니 7번 했는데 6번이 뚫렸거든요. 6번이 우리나라 국정원이 시험적으로 해봤더니 한 번만 방어가 되고 6번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 북한이 개입 안 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뭐 저는 북한 개입 이전에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또 그 21대 총선, 22대 총선까지 다 저는 뭐 제 자신이 내 전문성은 없지만은 네. 우리가 그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저는 조금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그 서로 뭐 자기들 이념이나 이런 그 논리가 좀 부족한데 그럴수록 이제 좀 국제적인 평가, 특히 역사적으로는 세계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야기했고, 저는 선거 부정이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르면은 그렇죠. 제가 오스트리아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오스트리아가 그 부재자 투표 용지 5장이 개봉돼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선거를 해서 결과가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그 표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이 의심하면은 이것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 재선거일을 2번이나 늦췄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칭송을 받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자유중국만 대만만 해도 대만은 우리하고 거의 뭐 자웅을 겨룰 만큼 이 전산이나 이런 AI 시스템이 앞서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 없애고 본투표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제대로 된 정말 사심이 없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또 중앙선관위 네. 헌법 독립기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내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거기에 또 이게 헌법 독립기구다 보니까 자기들 세습 그래가지고 자식들 전부 집어넣고 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건데 네. 이번에 정말 저는 만약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적의 급소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부정선거고 네. 하나는 5.18 유공자 네. 명단 공개인데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벌써 2,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정말 이 중에 하나를 했다면은 네. 정말 저는 대통령한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회수석님한테 불러서 영상도 보여주고 또 우리 방송에서 여기는 수십 번 계속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USB로 담아서 이걸 대통령님께 제발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그 영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5,300만 국민 여러분 요 시점을 잘 환기하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분은 간첩입니다. 간첩. 이렇게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건 당신은 북한에서 파송된 간첩이거나 아니면 포섭된 간첩이야.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1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